치유가 성공적으로 깊어질 때 극심한 감정적 동요를 겪는 경우가 흔합니다. 깊은 이해와 평화가 찾아왔다가 다시 뒤집어지기를 반복하죠.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일어나는 감정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분노, 억울함, 벅차다, 힘들다, 뭘 더 해야 하나, 우월감, 수치심, 열등감, 죄책감, 어쩔 줄 모름, 우울, 슬픔, 무기력, 배신감, 초조, 불안, 두려움, 외로움 등등등. 심지어 힐러를 향한 비난이나 공격적인 마음, 언행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짓을 아직도 하고 있어야 해? 라는 저항감도 솟아오르고요. 또 지난 세션에서 좋았는데 일주일 후 심지어 하루 이틀 만에 확 바뀌는 경우도 흔해요. 이럴 때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더 나쁘거나 더 나빠진 것이 아니라 오래 쌓여있던 낡은 찌꺼기들이 빠른 속도로 떠오르는 현상임을 기억하십시오. 일어나는 감정에 놀라서 당황하거나 서둘러 전환시키려 애쓰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서 느껴봅니다. 이 감정이 뭐지? 그러면 아마 당신의 전 생애 동안 아주 익숙한 것들일 겁니다. 그 감정을 인자하게 대해주세요. 그렇구나, 괜찮아, 어머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만해,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 상처 입은 어린아이를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아이를 껴안듯이 자신의 감정을 껴안고 허용해 줍니다. 실제로 감정은 우리 안에 있는 아이의 중요한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감정을 해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단순히 억누르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시간이 단축돼요. 어느 정도 잔잔해진 뒤에 호흡법이나 에너지 힐링 테크닉을 써서 남아있는 에너지가 부드럽게 빠져나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테크닉은 따로 없고요. 본인이 선호하는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몸 어디든 불편한 곳을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하듯이 혹은 지압하듯이 만지고 눌러주는 단순한 방법들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에너지 힐링이 익숙한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테크닉도 감정체 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일단 호흡을 통해 빛을 들이마시는 상상을 하시고 가슴으로 보내서 소용돌이치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빛을 내쉴 때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찌꺼기들이 함께 빠져나와서 빛 속에서 정화됩니다. 몇 번의 호흡을 통해서 가슴 전체가 빛으로 소용돌이치는 모습을 떠올리고 그 빛이 점점 커져서 몸 전체를 채우는 상상, 심상화를 합니다. 그런 다음 손가락의 포지션을 이용하는데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하나만 펴고 나머지 4개를 다 접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으로 코끝을 가볍게 향해 줍니다. 터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손끝으로 코끝 가까이에 대고 빛의 호흡을 하면서 내 손가락 끝으로 빛이 레이저 빔처럼 코 부위를 통해 머리 전체로 전달되는 상상을 합니다. 손가락을 느낌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거나 회전시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신의 의도를 말하십시오. 내 안에 남아있는 내면 아이의 낡은 감정이 편안하게 떠나가도록 허용해 줍니다. 네, 이런 테크닉은 아주 간단한 하나의 예입니다. 본인이 갖고 계신 치유법들 무엇이나 괜찮습니다. 힐러들은 만약 클라이언트가 이런 시기에 접어든다면 침착하게 유심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신다는 격려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늘 해주셔요. 물론 힐러 자신이 당황스럽고 내가 뭘 잘못했나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들고 그렇죠. 또한 우리 자신이 어떤 간과하고 있는 부분,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늘 돌아보아야 하지요. 아울러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혹은 치유가 심화되는 과정인지 세밀히 살펴보시고 적절한 최고 최선의 대처가 무엇일지 늘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따로 없겠지요. 또 우리가 시행착오를 다소 하더라도 클라이언트는 힐러의 정성과 의도를 다 알아차립니다. 특히 힐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비슷한 경험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맞물려서 바라보며 성장하는 관계다라는 실감이 나실 거예요. 만약에 힐러 자신의 삶에 고난이 많았고 치유 과정을 깊이 수행했다면 다른 이의 삶도 더 깊이 이해하고 분별심 없이 바라보며 도와드릴 수 있는 힘이 클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아, 삶이 공평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정체 치유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의식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때입니다. 이전에 비해 격렬함은 덜할지라도 자신이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미묘한 잔재를 털어내는 과정이라는 그 본질은 여전히 지속됩니다. 의식성장이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를 일깨우고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낡은 잔재를 털어내는 작업이 곧 치유이고 힐링 테크닉이고 수행이자 성장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오직 그 작업, 치유 작업에 헌신하면 성장 과정은 거의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때 주의를 해야 할 점이 내가 이미 높은 수준인데 라는 생각이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다면 더 당황스럽고 엉뚱한 방향으로 튀곤 한다는 게 제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위치성 게임으로 빠져들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 왔는데 라고 하는 에고 게임이 나타나는 거죠. 그 위치성 게임의 예를 들면 내가 누구보다 더 능력 있다, 더 착하다, 더 의식이 높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특히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그 관점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자만심은 우리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영적 원자폭탄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외부 상황을 분석하고 타인에 대해서 판단도 하고 경계선도 설정하고 결정하고 삶은 이런 일의 연속이지요. 그러나 시선이 내 안에 안착해서 그것들을 할 때 오직 그 순간에 비로소 치유 작업이 마무리되고 삶에 대한 현명한 답도 얻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의식의 도약이 일어났음을 스스로 알 것이고 관계, 현실에서도 새로운 경험이 즉각 펼쳐집니다. 네, 또 만나요. 안녕.